장마철만 되면 노후주택가에 사는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한 집 건너 한 집 있는 빈집들 때문인데요. 흉물스러운 데다 붕괴 사고 가능성이 공존해 주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경남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이슈는 밀양 사과와 의회, 유공자였습니다. 창녕군 전역이 국내에서 10번째, 영남권에서는 최초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생물권 보존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뛰어난 청정 지역을 뜻합니다. 경남경찰청 소속 20대 경찰관이 음주 단속을 거부하고 달아나다 붙잡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20대 경장을 직위 해제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장마철만 되면 노후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한 집 건너 한 집 있는 빈집들 때문인데요. 네, 흉물스러운 데다 붕괴 사고 가능성이 공존해 주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 도심 골목에 있는 작은 공장입니다. 건물 외벽 곳곳에 금이 갔고 지붕 일부는 아예 무너져 내렸습니다. 20여 년 전 문을 닫은 이후 관리의 손길이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은 빈집 노후화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아 지난해 철거할 예정이었지만 철거 비용 등을 이유로 여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늦어지는 철거에 장마를 앞둔 주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자체가 임시 방편으로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안전 그물까지 설치했지만 주민들은 불안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바람 불고 이렇게 되면 제일 첫째로 인명피해, 그게 제일 문제죠.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위험하게 보이잖아요. 보이는 것도. 그게 지금 제일 안전상 출입구다 보니까 위험성이. 재개발이 추진되다 무산된 인근 주택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 전체가 한 집 건너 한 집이 빈집입니다. 벽면 균열로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 바닥에 나뒹굴고 손이 들어갈 만큼 벌어진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붕이 내려앉은 곳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방치된 빈집이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말합니다. 저 집도 비가 있고 이 집도 비가 있고 많이 비가 있습니다. 요 집에는 살까? 이런 날에는 겁이 납니다. 걱정됩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경남의 빈집 수는 11,500여 채. 이 중 관리 상태가 좋지 않거나 철거가 필요한 집은 2,500여 채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빈집에서 발생한 사고가 또 다른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 살고 있지 않으면 사실 문제는 없는데 그 집이 무너지면서 다른 집들을 쳐버린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물이 이제 경로가 바뀐다든지 병체가 되다 보면 물이 쌓이게 되고 그게 이제 또 홍수가 되나 산사태 날 수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더 위험하다고는 할 수 있죠. 장기적으로 빈집 철거가 최선의 사고 예방법이지만 소유주의 동의를 얻는 일부터 어려운 것이 현실. 장마철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장 지자체의 단기적인 안전 대책부터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표영민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지역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년 전 밀양에서 발생했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최근 재조명되면서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는 단연 사과와 예방이었습니다. 연관 검색어는 성폭력, 성교육으로 이어집니다. 지난달 25일 밀양시는 사건이 일어난 지 20년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시의회, 시민단체, 종교계 등 밀양 지역 각계 인사 80여 명과 함께 허리 숙여 피해자와 가족, 상처 입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지역사회의 반성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사과문은 5분 남짓에 불과했고 안 시장은 이후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나면서 밀양시는 알맹이 없는 사과라는 후폭풍을 맞기도 했습니다. 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항소심을 앞둔 충북 충주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후반기 원구성 파행이 이어지면서 두 번째 키워드는 의회가 차지했습니다. 검색어도 상임, 선출, 의장, 당선으로 연계됩니다. 경남지방의회 곳곳이 후반기 원구성 갈등으로 의정 운영에도 차질을 빚는 모양새입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일 후반기 원구성을 마쳤지만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고 민주당 경남도당은 경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선물을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도의원 2명을 경남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시군의회 18곳 중 13곳이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지만 이곳도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의석이 많은 국민의힘이 독식하는 사례는 물론 관련 파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해 시의회는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협치에 난항을 겪고 있고 함양군의회는 2차례나 의장단 선거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양산시의회가 여야 협치로 후반기 원구성을 마쳐 주목을 받은 상황. 지방의회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자리인지 선거 때가 아니어도 가장 먼저 생각해 주길 당부해봅니다. 경남을 달군 마지막 키워드는 유공자입니다. 연관 검색어는 보훈, 독립, 추념식으로 지역민들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그 의미를 생각했는데요. 올해는 도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보훈 정책이 추진되게 됐죠. 금리 우대는 물론 주거 환경이 나쁜 국가 유공자를 선정해 집 청소와 집수리를 해주기도 하고 서운 신청자 발굴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나섰는데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유공자에 대한 기억과 예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보는 경남 이슈였습니다. 경남경찰청 소속 20대 경찰관이 음주 단속을 거부하고 달아나다 붙잡혔습니다. 20대 경장 A씨는 지난 6일 새벽 1시 반쯤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을 피해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경찰청은 20대 경장을 직위 해제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영남과 호남 8개 시장 도지사가 지역 균형 발전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8일 전북 무주에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8개 시도지사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과 지방정부의 발전에 협력하기 위한 공동서명에 합의했습니다. 또 섬발전촉진법 개정과 지방재정 위기극복 대책 마련 공동대응 등 모두 8건의 협력과제를 채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 지사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이격거리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각종 특구의 인센티브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지사는 이날 8개 시도 윤번제에 따라 차기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지역 간 상생 협력을 위해 지난 1998년부터 구성됐습니다. 창녕군 전역이 국내에서는 10번째, 영남권에서는 최초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5일 모로코에서 열린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 회의에서 창녕군은 우포늪과 화항산 군립공원 등이 보존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생물권 보존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뛰어난 청정지역을 선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설악산을 시작으로 신안 다도해, 광릉숲, 창녕군 등 모두 10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7일 오전 11시 10분쯤 거제시 가조도 인근 바다에서 레저용 수상 오토바이가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수상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40대 여성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은 동승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8일 정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특히 경북 안동에는 이날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마을이 물에 잠겨 주민들이 고립되는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하천물이 불어 세차게 흘러갑니다. 밭이 침수되고 마을 진입로도 막혔습니다. 7일 밤부터 쏟아진 폭우로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와 위리 일대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대피 면기 내려졌는데 우리가 해관까지는 올라와야 되는데 물이 차가지고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로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노인들인데 전화도 하고 피해라 이래가지고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8일 새벽 3시쯤 두 마을 주민 19명이 고립돼 11명은 자력으로 대피했고 8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이 물에 잠긴 70대 여성이 이웃에 의해 간신히 빠져나오기도 했습니다. 갔는데 물이 이만큼 차더라고. 그래갖고 손을 잡고 내가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 이 길에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이만큼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죽더라도 조금이라도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갖고 차 위에다가 다 올라가라 그랬지. 대피한 피해 마을 주민들은 이웃 마을회관에 임시로 몸을 피했습니다.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지만 마을로 향하는 도로 곳곳이 부서지고 전신주가 쓰러지는 등 기반시설 피해가 큽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 위로 큰 바위가 떨어져 있는데요. 경북 북부 지역에는 하천이 범람하고 토사가 밀려오는 등 곳곳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안동 임동면 외에도 남우면과 와룡면에서 각각 2명, 용상동에서 1명, 영양군 이반면에서 1명이 고립됐지만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안동은 8일 오후 1시 기준 172.6mm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관측 이래 최대 하루 강수량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9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대구 경북에 시간당 20에서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10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다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북 북부 지역에는 긴장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정체전선상에서 동반된 비구름대가 내려오면서 부산과 울산, 경남에는 9일 아침까지 돌풍과 함께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기상청은 9일 새벽부터 10일 밤까지 부산, 울산, 경남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있겠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9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오늘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폐허구 불법 투기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해경은 마산지방해수청과 창원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폐유와 선접 해수, 폐어구의 적법 처리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어민들을 대상으로 폐어구 되가져가기 홍보와 함께 불법 투기 관련 설문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7일까지 11일간 백스코에서 열린 2024 부산 모빌리티 쇼에 61만 명이 단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국제모터쇼에서 이름을 바꿔 2년 만에 개최된 2024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는 세계 완성차 브랜드의 신차 공개와 다양한 모빌리티 기기 전시, 체험의 장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산시는 2022 부산 국제모터쇼 관람객 수 48만 명보다 약 13만 명이 증가한 누적 관람객 수 61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부산 모빌리티 쇼에는 완성차 브랜드 7곳이 참가해 미래형 자동차를 세계 최초로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삼락생태공원에서 열리는 국내 최장수 록음악 페스티벌 2024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의 2차 출연진이 공개됐습니다. 8일 공개된 2차 출연진에는 일본 펑크록을 대표하는 밴드인 엘르가든과 최근 스페인, 호주, 일본 등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실리카겔, 데뷔 10주년을 맞이한 남매 듀오 악뮤, 부산 출신 싱어송라이터 권진아 등이 포함됐습니다. 1차 출연진에는 영국 레스터 출신의 대표적 록밴드 카사비안과 수많은 인기곡을 보유한 영국 싱어송라이터 엠마리가 대표 출연자로 소개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